지금 한참 꽃놀이 할 때인데, 그죠? 비가 와가지고. 잘 됐죠? 우리 못 가는데, 그죠? 여기까지 갔더니 어떤 학원에서 오전에 수업하는 3시간쯤 됐는데 막 몇 명이 뒤에 우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랬더니 그 사이에 나가가지고 거기 갔다 온 거야. 일찍 갔다. 꼬궁에 와라고. 그 근처에 갔다 왔어. 그래도 야간에 수업 왔어 또. 근데 와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와서 이실 짓고 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아까 우 나갔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우 나가긴 나갔는데 그죠? 그랬더니 아 거기 갔다 와서 미안해서 왔대. 수업 들으려고. 참 그럴 때도 있죠. 봐서 뭐해 꽃. 그러지. 그 보면 막 즐겁습니까? 꽃 보면? 난 잘 모르겠던데. 몸만-고생이지 뭐. 거기 가라니까 심리벚꽃길 괜찮다니까요. 지리산 쪽에. 하동 쪽에. 거기가 되게 멋있어요. 진해보다 더 멋있던데요. 저는 가니까. 양쪽에 막 도로에 착 해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내년에 가세요? 네. 시험 끝나고.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지문들. 자, 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무효 판결로 소유권을 하는데 그럼 언제 하겠어요? 확정 판결이 아니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랬죠? 2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네 무허가. 그럼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 그랬죠? 3번 경매 받으면 대금 완납일이죠. 대금 완납일 그죠? 경매 바꿨죠? 4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그죠? 이게 실제 잔금 지급일이죠. 5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했대. 근데 당해 자산을 대금으로 완납했대. 그럼 언제다? 이 뭔 얘기예요? 대금 다 줬는데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게 언제라 했어요? 완성도는 확정된 날이 했잖아요. 왜? 준공이 안 떨어지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6번 한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했대. 증환지 받았네. 증환지. 걔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증환지 감환지 아니면 환지 전 그러시면 되고 증감된 토지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시면 됩니다. 7번 장기할 무조건 나왔네요. 뭐라고요?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그죠? 8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등기시 날이에요. 그죠? 이날 등기시 날이고 8번 9번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그죠? 10번 수용은 중 빠른 날이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인정 고실이라고 돼 있잖아. 이제는 얘가 정답이었거든. 틀린 거 골라라. 중 빠른 날 그랬다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일. 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어렵죠? 자, 오른쪽에 이제 거기부터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107페이지 4번의 양도세 계산 구조.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세율,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 등등 중요합니다. 이 순서 외우시라겠죠?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라?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 남으면 내는 거예요. 남으면. 이 순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쭉 기억하셔야 돼요. 차익. 그리고 여기서 뭘 빼죠? 물가 상승분 빼줍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내가 특별히 너한테 공제 주겠다 해서 특별 공제 하면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뭐죠? 기본 공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해준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그럼 과표. 이렇게 된 거죠. 과세 표준. 이렇게 돼 있고 필요 경비가 이제 취득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시출이라는 게 있으면 자본적 시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이게 실거래가 방식이고요. 다 양도세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충이라도 아웃라인 잡아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온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업하시려면 나중에 그죠? 정확히는 아니어도 그 적어도 장기부에 특별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받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실거래가 방식의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실거래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가는 거고 얘가 만약에 기준시가로 가게 되면 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방식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적 지출 양도비 있죠? 이건 전부 다 실거래가, 얘를 실거래가를 할 때 그때 얘네를 경비로 인정하는 거죠. 이거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경비는 실거래가는 뭐 그냥 말로만 얼마 썼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입증이 돼야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계약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이제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자본적 지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간 비용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뭐 세금 계산서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비용 들어간 게 꼭 세금 계산서 없어도 뭐 예를 들면 뭐 입금 내역 같은 거 있으면 인정해준다. 올해부터 뭐 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 갈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갔죠. 경비 처리하면 인정해줍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원래 뭘 끊어야 돼?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야 되거든. 세금 계산 끊으려면 1,000만 원이에요. 네. 공사비가. 그리고 세금 계산 끊어달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부가세 달라고. 100만 원 달라고 그러죠. 그 줘야 되는데 막 뭐라 한다 또 막 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 뭐하는 100만 원 달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욕먹는 거 본인이. 왜? 세금 계산서 끊으면 100만 원 줘야 돼요. 부가가치 10%.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올해부터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입금하면 돼. 그냥 통장 입금하면 그 내역 있으면 나중에 세금에서 안 끌어도 인정해줘요.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죠.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실거래가 방식으로 가는데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입증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그죠? 왜?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합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는 뭐다?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보겠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취득가액이 만약에 뭐가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뭘로 간다?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되죠. 매매 사례 가액. 이게 뭔 얘기예요? 내 건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가 이게 기간이 전부 다 취득일 전후 3개월이에요. 전후 3개월, 전 3개월, 후 3개월 동안에 이게 있다. 그러면 얘를 뭘로 보겠다? 내 부동산의 실제 취득 금액으로 인정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이게 없으면 감정가액. 내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뭐 했다?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실거래가로 보고 이도 없으면 환산가액을 정해요. 환산가액. 환산은 이제 과거 금액, 현 시점의 금액으로 고친다 그런 얘기죠.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만약 그것까지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까지 시험에 언급이 되면 찌그란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건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풀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환산은 과거 금액을 현 시점에 곱한다. 이것도 없으면 뭘로 가?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가? 양도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인정이 안 되면 얘도 매매 사례. 똑같이 가요. 그리고 감정가액. 그것도 기준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되고, 자, 순서. 이 적용 순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뭔 얘기예요? 얘가 영순위, 순서 들어가는 거. 얘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매매 사례도 있고 감정도 있어. 근데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고, 땡 틀립니다. 뭐라 그래요? 매매 사례, 감정, 환산,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죠. 이거 나오죠. 환산은 여기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당연히. 최근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지만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바꿔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순서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매가만기, 매간기. 환산은 어디만? 취득가액. 환산이란 말은 과거 금액을 고친다는 얘기죠. 현 시점으로. 여기서 과거 금액이 뭐예요? 취득가액이 과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가액을 양도 당시 시점의 금액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팔았잖아요. 근데 뭘 환산을 해요? 안 하지. 그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매가만기, 매간기 해서 추계조사 결정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 전에 우선인 건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순서 잘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107페이지는 뭐 거기 계산구조 그 산출세까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1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랬죠? 그거 뭐 실거래가 원칙인데 없으면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108페이지에 참고에 나와요. 추계 결정 가액 적용 순서 매감환기, 매감기 그랬죠? 그 밑에 보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적용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그 밑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틀 게 없죠. 순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필요경비예요. 요 경비. 그죠?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이거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연장 2년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이거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기본서 봐도 그렇고 그 요약집도 보면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늦게 되죠. 그걸 다 외워서 못 맞춰요. 잘 외우지도 않고. 얘는 그럼 뭘 기억하라 했어. 109페이지 오른쪽에
참고에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죠?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도 거기 다 있었어요. 작년 것도 여기 있고 그 전년도 여기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는 뭐 3년 연장 안 나온다 치고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다는 못하니까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왜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느냐? 네가 잘못해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어. 그리고 경비 인정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당연히 안 해주죠. 왜?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세금은 빼줘요. 세금. 그게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라고 그러죠. 얘는 인정돼요. 왜? 살 때 낸 세금. 옛날 같으면 취득세 다 빼주는 거죠. 근데 뭐는 안 돼? 가산세는 안 빼줘. 가산세. 이건 누구 잘못이야? 지가.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가산세 200을, 1,200을 냈다.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 200은 당연히 안 빼줍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보유 관련 조세는 안 빼줘요. 이거 뭐예요? 보유 관련 조세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거 상식적으로 안 빼주죠. 그리고 얘는 거래랑 관계없잖아요. 양도세는 사고 팔고 남은 돈 내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남은 돈. 얘는 보유는 거래하고 관계없죠. 당연히 안 빼주고. 그죠? 세 번째 이자 나와요. 대금, 작년 시험에 이거 정답이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자인데 왜 포함이 안 돼요? 지연. 지연이 뭐요? 연체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두 개가 있어요. 경비에 포함되는 이자가 있고 안 되는 이자가 있는데 포함되는 이자는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그 이자는 인정이 돼요. 할부이자 같은 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다가 뭐 했다고요? 연체한 건 본인 잘못이잖아요. 이게 인정 안 되죠. 작년 문제가 이거 정답했어요. 네 번째는 뭐 이건 딱 봐도 그냥 아니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뭐 시가초과에 그렇죠. 그냥 세금 파다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초과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있죠, 저기.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경비 인정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안 돼요. 그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요거는 현상 유지시키는 지출이에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 확장 공사한 거 있죠? 그 비용 인정이 되겠지. 왜? 베란다 확장 공사 한 아파트 안 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한 개 더 비싸죠. 네. 그럼 걔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럼 걔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얘는 뭐예요? 현상 유지 비용이라 있죠. 뭐 건물에 페인트 칠한다든가 그런 거라 했죠. 건물 페인트 칠하거나 뭐 싱크대 교체하다가 뭐 타일, 장판, 뭐 벽지 뭐 이런 것들 교체, 변기 교체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건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상 유지 비용이다. 그죠? 이는 안 되고. 이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제목대로. 그죠? 요거는 뭐라 했어요? 여자들 성형술 비용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화장품 비용이다 그랬잖아요. 현상 유지 비용이고 요거는 가치를 올리는 그죠? 성형술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여자들은 일어나 저러나 돈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많이 들고. 그죠? 수익적 지출. 또 화장 조심해. 화장빨 진짜 무서워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농담으로 남편이 결혼해서 갔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누워있어요. 깜짝 놀란다고. 그죠? 왜? 생얼 처음 본 거예요. 생얼을 처음 본 거죠. 그래가지고 막 화장하는 거 보다 생얼 보니까 막 모르는 여자가 누워있어. 깜짝 놀란다고. 지금 어린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은. 그죠? 지금은 뭐 자랑스럽게 막 그죠? 혼전 임신했다고 뭐 누구지? 이게? 차두리 이거 아니죠? 차범근 아들 채지? 걔도 뭐 결혼하는데 뭐 임신했다고 뭐 자랑스럽게. 뭐 학교 뭐 재진 건 아니죠.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그걸 뭐 인터넷에 막 자랑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혼전 임신했다고 막 그래요. 뭐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수익적 지출은 그냥 제목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양도 간접 비용 그래요. 양도 간접 비용. 이거는 그냥 간접 비용 말 그대로 간접 비용 인정한대요. 그게 뭐냐면 뭐 접대비 같은 거예요. 광고비 같은 걸 말해요. 직접 비용은 뭐겠어요? 그런 거겠죠. 중개 수수료, 뭐 공증 비용, 인지대, 뭐 증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다?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이래요. 산입된. 이는 뭐예요? 이미 다른 데서 되겠다는 거예요. 경비로 포함돼서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니까 너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그냥 지문에 필요 경비 산입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재작년 시험 문제 이거 정답했어요.
재작년에 얘가 정답이었고 올해는 이제 얘가 작년에는 얘가 정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했어도 작년, 재작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올해는 뭐 3년짜리 안 나오겠지만, 그죠? 얘가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이렇게 났어. 그러면 얘는 필요 경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된다 그래야죠. 여기까지만 읽고서 안 된다. 근데 밑에 갔더니 그거를 제외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딱 읽고 그래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했는데 여기 밑에 이게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훅 하면 안 돼요. 막 건성으로 풀면 안 돼요. 문제 좀 많은 거 나왔다가 막 자신감 붙어가지고 동그라미 막 치면 나가 훅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뭐라 그랬어? 끝까지 가봐야 된다 했죠. 마지막에서 가 아니고 그럼 아니라니까.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걸 상상해서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1000만 원이 필요경비 항목인데 다른 소득은 300만 원만 경비 포함됐어. 그럼 700 남았죠. 얘는 산입된 금액이죠. 얘는 포함하지 않죠. 왜? 이중공제니까. 얘는 제외한 금액은 공제 안 받은 거잖아. 얘는 여기서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험에 이거를 제외한 금액 그럼 얘가 달라집니다. 그건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딱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읽으라겠죠. 읽으라고 할 때 진짜 읽으면 안 돼요. 취득 관련 조세, 가산세, 보유 관련 조세, 대금 지급 지연등에 따라 이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너는 되는데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인정 안 되고 너는 보유니까 거래와 관계없으니까 포함이 안 되고 너는 연체이자 네가 잘못한 거고 너는 세금 포탁 의도를 가졌으니까 인정 안 되고 너는 현상 유지 비용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이나 나오면 어떻게 감이라도 잡지 그냥 쭈쭈쭈 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죠? 얘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얘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3년장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와도 이거 뭐 여기서 뭐 보시면 되고 그죠? 그거만 잘 보시고 박스에 표시돼 있죠? 109페이지 참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 경정에 관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있죠 얘 얘를 뭐로 해? 이걸로 갔다는 거야. 지금 뭘로 갔다는 거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각만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대신 뭐 한다? 이걸 적용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걸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뭐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를 해요. 그런데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적용하지 않고 그거 대신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얘를 추계조사 결정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한다? 이걸 적용한다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사실 이 내용까지 가면 좋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죠. 이 공제가 뭐냐면 법으로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정해주겠다는 거,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비율이 보통 나오면 부동산 나와요. 무조건. 토지 건물. 그럼 얘는 비율이 나오면 3%예요. 토지 건물이 3%거든요. 뭐의 3%? 기준시가의 3%죠. 그러니까 기준시가의 3%를 빼주는 거예요. 공제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일까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까요? 취득 당시에 왜? 이게 지금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를 그냥 빼주겠다는 거지.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추계조사하는 이 금액에다가 요거 그냥 해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최근에 계산 문제로. 못 풀어요. 계산 문제인데. 뭐 해설만 봐도 막 복잡해요. 하여튼 본인이 계산 문제 풀 때 나는 이거 풀면 1분 안에 풀 자신 있어. 그럼 하면 돼요. 1분 안에 풀 자신 있으면 풀면 돼. 근데 1분 안에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다가 훅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계산 문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얘는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가 그래 봤자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훅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여튼 1분 안에 풀 수 있으면 풀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 1분 안에 풀 수는 없죠. 시간 무조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세법은 그냥 찍어요. 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찍어요. 근데 미리 찍으면 안 돼요. 시간 남아 도는데 막 찍어버려. 그럼 안 되고. 16문제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나오죠. 그럼 언제 풀어라는 거야? 제일 나중에.
제일 나중에 푸는데 시간이 남아. 근데 찍으면 안 되죠, 그때는. 시간 남고 찍고서 뭐 할 거야? 멍 때리고 앉아있어? 그때는 풀어야지. 그죠? 아니면 제일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찍더라도 걔를 찍어야 된다. 항상 명심하시고.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에 이번에 다시 보시면 박스 밑에 취득가액을 추계교사 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는 양도가액 빼기 필요경비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했잖아. 그죠? 됐죠? 그리고 기준시가는 거기 있죠? 뭔 얘는 똑같죠.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이랑 같은 얘기죠. 단지 국세냐 지방세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동그라미 2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토지건물 나와 있죠. 둘 다 3%인데 미등기는 0.3%예요. 그죠? 그거 정도 보시고 나머지 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특례도 있거든요. 특례 밑에 취득가액을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마법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원래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자, 얘가 추계조사 결정하잖아요. 그럼 매, 감, 환, 기잖아요. 근데 뭘 적용할 때?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얘를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아닌 뭘 적용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요. 그때 추계조사 할 때는 그때는 무조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특례. 예외적으로 특례가 있어. 이 경우에만. 보통 우리가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보통 뭘 많이 적용하냐면 환산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매매사례 감정 없어요. 내 것도 확인 못하는 남의 뭐 있겠어, 그죠? 감정도 잘 안 받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뭘 많이 적용해요? 환산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 혜택을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환산을 적용해요. 그럼 얘는 원래 필요경비를 뭐 한다 했어요? 그 환산가액에다가 뭘 적용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야 되죠? 원래 맞잖아요. 왜? 매가만기니까 추계조사. 이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그다음 뭐 원래 있는 이거 있죠. 원래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있죠. 이거 합한 금액. 그러니까 1번하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 치면은 이렇게 계산한 이 금액하고 원래는 이 금액하고 요 금액 있죠. 요걸 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거를 빼줘요. 큰 거를 빼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합해서 1억이에요. 근데 얘는 1억 2천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얘가 1억 2천이죠. 그럼 얼마나 가? 1억 2천으로 간다는 얘기지. 언제? 이거 적용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 나머지 매매 사례 감정은 그냥 뭘로 가? 필요경비 계산문제를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혜택을 주겠다. 특례로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이거 나왔었거든요. 그때 문제 지문이 이랬어요. 그래서 주고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 이렇게 놨어요. 무슨 최소화야? 또 이거 뭐 학교 갈 때 고등학교 때 무슨 뭐 미적 푸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골 때리는 거죠. 그 이 말은 뭔 얘기예요? 결국 이거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때 문제 지문이 이 환산가액 적용하는 건데 그것도 특례 적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 환산가액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 내용을 보고 아 얘가 특례 적용하는 거구나. 그럼 두 개에서 이거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하고 얘 두 개 더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을 빼주라는 거야. 큰 거를 빼가지고 양도 차익 구하라는 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푸냐고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문제 보면. 알아도 한참 걸려. 근데 이걸 뭘 푸겠냐고. 안 된다니까 이거는. 못 푼다니까.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풀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는 걸 하니까 자꾸. 안 된다니까. 그럼 떨어진다니까. 그거 하나만 풀겠다 그럼 푸세요. 그럼 떨어져 대신. 그럼 안 돼요. 그죠? 근데 학계론은 풀어야 돼요. 학계론. 아니 누가 학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디 학원에서 막 세법 선생님 찍으라겠다는겨. 학계론 찍으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세법 찍으라 했죠. 언제 학계론 찍으라 했어. 아 세법 학계론 왜 찍어? 10문제나 나와. 10문제 가까이 나오잖아. 걔는 뭐 저 같으면 물론 뭐 안 하겠죠. 저 같으면. 왜? 다른 게 더 자신 있으니까 계산 문제 말고 나머지 30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중에 24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은 좀 계산 문제 좀 쉬운 것 좀 해야죠. 근데 보니까 학계론도 계산 문제가 나온 거 나와. 봐봐.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리고 골라서 풀면 돼요. 딱 공식 딱 외워가지고 그냥 나오면 야 숫자만 대입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찍어. 그것도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민법 잘하시나요, 여러분? 대신 민법을.
아, 민법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맨날 특강 공부하니까, 나중에 10월달 가면 예제간이 다 잘 나와. 작년에 잘 나왔어, 민법.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학기로는 뭐 까니까 뭐, 관악 면하고 20개 맞으면 되지 뭐. 민법 30개 맞을 건데. 30개 못 맞아? 큰일 났네. 근데 엊그제 그런데 그제 제가 학원에 갔는데 그 작년 졸업생이 오셨는데 현업하시는 돈 좀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돈 좀 벌으시나 봐. 중개업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대요. 그렇다고 원장님이 밥 사준다고 오셨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 얘기 하대. 밥 먹다가 제가 공법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고 자기 옆에 저기는 열심히 안 했대. 자기보다 덜 했대. 근데 결론은 뭐야? 열심히 한 나나 나보다 훨씬 못한 걔나 둘 다 20개만 했대.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공부 보니까요. 하나 안 하나 20개도만요.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20개만 얘는 나보다 훨씬 안 했대.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거 했는데 걔는 20개만 했대. 근데 중요한 건 걔는 나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자기는 간당간당히 붙었다는 거예요. 2차를. 왜? 중개사보다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중개사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걔는 여유있게 붙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공법이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덜 한 자기도 20개 맞고 별로 안 한 얘도 20개만이니까 둘이 쌤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났다는 얘기죠. 왜?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거기서 막 더 많이 노력하여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법은 참 30개 만드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했었다 했잖아. 37개만 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얘기 안 했어? 몇 번 얘기했는데? 그죠? 여러분 37개만 하려면 공부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빡시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공부한 거에 한 5분의 1만 하면 합격해. 저 공부할 때 5분의 1만 하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공부할 때 5분의 1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이거는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야. 하면. 근데 지금 열심히 하라고는 안 해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근데 자꾸 그러면 짜증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되거든. 그럼 나를 죽으란 얘기야? 공부하다가? 뭐 이런 생각. 지금도 순단식 공부하고 있는데? 네, 본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공부를 하면 되는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1차. 그죠? 그 점수 몇 개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점수는 어차피 필요 없는 점수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이거 지난주에 봤으니까 이 민법 개론 문제 다 풀어봤어야 돼요. 원래는요. 다 하나씩 왜 맞고 틀렸는지를.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보통 대부분.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런 작업을.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또 나오거든요. 시험 보러 가면 또 나와 얘가. 근데 여러분 이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도 틀리고 이때도 틀리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 80% 이상은 다 본지문이에요. 내가 받고 풀었던 거야. 근데 이걸 틀리는 거야. 그거를. 안 배운 거 몇 개 안 돼요. 사실은요. 어디서 보긴 다 봤어요. 거기다. 근데 왜 이걸 못 푸는 거야? 왜 여러 번 풀었는데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왜? 이 작업을 안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했죠. 진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저는. 되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풀고 나서 막 이 문제 하나를 왜 맞고 틀린지를 막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답을 보인다니까, 답이요? 딱 어디가 틀렸는지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왜? 나는 그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37개 맞을 수 있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더 맞을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을 안 해요. 왜 이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다니까. 이거 할 새가 없는 거야. 이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집어내불고 뭘 해야 돼. 다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막 기본서를 열심히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열심히 듣거나 막 이래야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죠. 그게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게. 생각의 차이인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그 차이가. 나중에 가면. 저는 제가 공부하는 법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절대평가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문제 지금 왜 맞고 틀린지 분석하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최적화됐다고 생각해요. 왜? 상대평가 아니니까. 6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또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문제 푼 거는 꼭 봐두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문제 또 나왔을 때 안 틀린다는 거지. 자,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 한다?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합니다. 뭐래요? 실거래가. 아까 고가주택 어디 또 나왔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나왔었잖아요. 1주택 임대할 때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걔도 9억 초과, 얘도 9억 초과. 걔는 임대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 얘는 양도니까 실거래가 9억 초과면 고가주택입니다. 자, 이걸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9억에서 1억만 초과돼도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라겠어요? 얘가 9억에 판 사람하고 이거를 갖다가 10원 더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금액은 10원 차이인데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고 그럼 얘는 세금 비과세 받고 얘는 세금 다 내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도 형평성 차는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9억에 해당하는 만큼 비과세 해주겠다. 고가주택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다는 거야?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억에 양도했다?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말 안 나와도 10억이니까. 그럼 여기서 경비가 만약 5억 들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5억이잖아요. 이게 양도차익이죠? 그죠?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가 10억에 팔았죠? 그 중에 9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뭐 해줘?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1억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10분의 1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 5천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결론은 원래 양도차익 5억인데 내가 10분의 1인 5천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10분의 9에 해당하는 4억 5천은 뭘 받는다는 거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왜 4억 5천 안 내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세금을 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20억 양도차익 구하죠. 그러면 20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20억 중에 11억을 세금 내겠죠. 그럼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고 30억에 양도하면 30분의 9는 비과세고 30분의 21은 과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 얘가 뭐다? 얘가 양도가액이죠. 얘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죠. 왜 9억을 빼? 9억까지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20억의 양도면 20분의 20 마이너스 9니까 20분의 11. 10억의 양도면 10분의 10 마이너스 9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이거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내는 거죠. 저희? 그럼 여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얼마나 구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죠? 그럼 이걸 다 내면 안 되는 거지. 공제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세금을 10분의 1만 냈으니까 공제도 10분의 1만 받아야죠. 그럼 똑같은 거야.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구해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니면 여기다 바로 곱해도 되고. 왜? 이게 고가주택 양도차익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계산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가주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장기보유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양도차익이 80%. 고가주택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5천인데 얘가 10년 보유했다 쳐봐요. 그러면 얘가 이거에 80% 공제받거든. 58? 40. 4천 공제받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을 해주면 얘가 750이 나오는 거예요. 750만 원. 그럼 여기 6%만 내면 돼요. 6, 7은 42, 6, 5, 30, 45만 원이죠. 지방세 포함해도 49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양도세 5억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은 50만 원도 안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왜? 내가 고가주택인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짜증나는데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이런 케이스다 있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제 속으로 나는 옛날에 10몇 억에 팔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세금을 다 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 있어요. 몇 년 전에. 나도 근데 그때 세금 다 냈는데 이거 안 내고 다 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요? 봤더니 2주택자세요. 2주택인데 하나를 팔았어. 10몇 억에. 그럼 걔는 세금 다 내야죠.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이다. 비과세 대상이어야 돼요. 1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했어. 세금 다 내야 돼요. 얘는 뭐예요?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를 못 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고가주택 아닌 사람도 2년 보유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뭐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걔가 고가주택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작년 계산 문제인가가 이 고가주택이 나왔는데, 근데 이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필요경비 해가지고 뭐 해서 또 약간 복잡하게 나와서, 그것도 어차피 작년 것도 좀 애매했어요. 풀기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는 안 나왔죠. 이게 좀 추가되는 바람에 좀 어려웠죠, 작년에도. 그래서 계산 문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 표에 110페이지 참고에 그게 그 얘기예요. 그 계산 방식이 지금 말씀 설명드린 그 얘기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냥 말 안 해도 뭐예요? 무조건 다른 건 안 따져요. 면적, 위치, 아무것도 안 따지고 양도 가액만 뭐 9억 초과되면 무조건 뭐야? 걔는 고가주택인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그 질문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죠. 자, 1번. 양도세 계산 과정 순서는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맞죠? 순서? 그죠? 이런 것도 이거 모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죠? 1번 맞고.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그죠? 취득가 실거래가면 자본적 필요 포함되죠? 그 다음에 3번.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동일 방식을 적용한다. 그랬죠? 4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를 빼줄 리가 없잖아요.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양도할 때 이걸 빼줄 리가 없잖아. 그죠? 당연히 틀린 거고. 5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얘가 입증을 하는데 뭘로 입증해야 돼? 서류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거나 없으면 당연히 뭐다? 추계 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6번.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왜? 바뀌었잖아. 대충 읽으면 뭐 하나는 되고 안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봐야죠. 양도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언제 취득가액만 적용되는 바뀌었잖아요. 틀린 거죠. 이게 눈에 들어야 된다는 거. 읽자마자 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7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환감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감기. 이거 자꾸 읽으면요 엉켜요. 매환감기, 매감환기, 매환감기.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감환기. 그래서 이게 매환감기면 감기는 안 좋잖아. 그죠? 감기 걸리면 좋게 감기 아니고. 그죠? 매감환기. 감기가 뭐? 환기.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실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냥 뭐, 낸 거지. 그냥 뭐, 맞으라고 낸 거죠. 8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면, 뭐다? 실거래. 확인되면 당연히 실거래가 하는 거죠. 9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은 실거래권 양도책의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안 되죠? 수익적 지출은 안 되고 뭐? 자본적 지출이 인정된다. 수익적 지출은 안 된다. 10번. 양도자산을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맞아요? 맞잖아요. 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제외한 금액은 된다고 했잖아. 미쳐버린다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은 미치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왜? 공부 좀 하시고 나서 미치세요. 나중에. 본인 생각할 때 난 세법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이거 미쳐버리 그때 그 얘기하지. 사람 양심이 있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미쳐버렸다고 뭐. 그럼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 수업만 들으면 다 아는 거면 천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산입된 것을, 그러니까 만약 얘가 산입된 금액 그러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외한 금액이 인정된다. 맞죠? 그렇죠? 1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사 수수료는 실질거래 양도 필요금 인정되죠.
이건 다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다 되고. 1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부당행위니까 시가초과액. 13번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14번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 이자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자가 포함되는 거 연체, 그러니까 할부 이자는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집 살 때 자기가 대출 받았대 은행에서. 그리고 이자를 냈어. 그럼 나중에 집 팔 때 그 이자 낸 거 빼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정답이었어. 이게 이때 당시 이 문제 나올 때 이 대출금 이자 지금 필요금 이게 정답이었다니까요. 다음 중 뭐 틀린 거로 이게 필요금 포함돼? 안 되죠. 대출금 이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게 상식성으로 생각하면 되지. 자기가 집 살 때 개인이 집 살 때 은행 대출 받는 이자 낸 걸 필요경비 빼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문제 보고 황당하더만 저는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나. 그치? 근데 이거 틀린 사람 있겠죠. 그치? 15번 취득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체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에 정하는 금융기관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 사시면 또 이런 거 집 살 때 이전 등기할 때 사죠. 근데 사자마자 바로 뭐래? 환매해버리거든. 환매. 왜? 끝까지 가져가면 만기 때 5년 후에 원금에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팔아버리죠. 그럼 손해보고 팔죠. 왜? 은행에서 자기도 먹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죠? 차손 났지.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경비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죠. 장기보유 하면 또 다 해야 되니까. 여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 그거 해서 뒤에 뭐 세율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개정된 건 다 개정상은 뒤쪽에 세율 파트가 다 개정이 된 거고 그리고 비과세 부분에서 일부 개정된 거 외에는 앞부분에 개정된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개정이 전부 다 세율 파트가 개정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세율은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상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찍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